월북 노첸군 철책 경도 울려 출동하고도 이상 없다. 보고. 군은 현 정부 출범 후 최전방 경계가 기순 월북으로 수차례 뚫리는 동안 작전 지역이 넓어서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등 과학화 감시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일 22사단 새해 월북 사건은 폐쇄회로 CCTV와 동작 감지 센서, 열상 감시 장비 등으로 최소 4차례 포착했음에도 군은 3시간 이상 속수무책, 우왕좌왕이었다. 군 지휘부가 평화를 강조하는 동안 경계 작전에 임하는 기초 군기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2월 22사단 해엄 귀순 당시 22사단은 철책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해야 하고 작전 요소나 자연 환경 등 어려움이 많은 부대라며 해당 사단에 대한 정밀 진단을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2개월 뒤 서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22사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개선하겠다며 데이터 분석과 학습으로 틀린 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8개월 뒤 같은 부대에서 또 경계가 뚫리자 군 안팎에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1월 책 사건 당시 CCTV가 월북자를 최초 포착한 시각은 오후 6시 40분으로 경계가 취약한 심야 새벽이 아니었다. 철책 센서는 월북자 동작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렸다. 기계가 이처럼 정상 작동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초동부대는 철책이 훼손된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현장엔 눈이 내려 있어 발자국 등을 세밀하게 추적, 관찰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수색에 그쳤다는 것이다. TOD가 월북자를 3차 포착하는 오후 9시 20분까지 대대, 여단, 사단, 군단, 지휘계통의 누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CCTV에서 월북자를 발견 못하자 자체 종결한 것으로 안다며 바람, 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해엄 귀순 당시에도 경보음이 2번 울리고 CCTV가 귀순자를 10번 포착했지만 놓친 것과 판박이다. 이후 오작동을 줄이겠다고 대대적인 보강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군이 해엄 귀순 대책으로 발표한 AI 경계 시스템은 현재 기초 성능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AI 시스템을 보강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기초 군기를 다잡기보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보여주기식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데만 급급했던 군이 초래한 인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해엄 귀순 때도 기계 탓하지 말라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군이 이를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첨단 기계를 갖다 놔도 사람이 제대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이번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식년 지휘 비행을 하며 한반도 전역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 장관은 육군 GOF 대대장 등 전군 지휘관 7명과 통화하며 지난해 우리 군은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해왔다며 새해에도 위국 헌신의 자세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수시간 뒤 최전방 경계가 새해 월북으로 뚫렸다. 별들의 무더 미12사단 또 뚫렸다. 노크, 오리발 귀순 이어 새해 월북까지 새해 첫날인 1일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지역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해 논란이다. 군 당국은 월북자가 일반 전초, GOF 철책을 넘을 당시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3시간가량 월북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경계 감시망 허점뿐 아니라 부실 초동 조치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월북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월북한 미상 인원 1명은 1일 오후 6시 40분 GOF 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로 진입했다. 이 같은 모습은 경계 감시장비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CCTV 감시병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1차 제지 기회를 놓쳤다. 미상 인원은 이렇게 DMZ에서 북쪽을 향해 이동했으며 3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 우리 군에 포착됐다. 군은 이에 즉각 병력을 출동시켜 월북 제지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미상 인원은 포착된 지 1시간 20분 뒤인 오후 10시 40분 군사 분계선 MDL을 넘어 월북에 성공했다. MDL에 근접한 상황에서 그를 발견해 우리 병력이 그를 뒤따라가 제지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MDL 월북 4시간 전에 CCTV로 포착했지만 3시간 동안 아무 대처를 하지 못해 월북을 허용한 꼴이 됐다. 합참 관계자는 초동 조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면 하는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며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 요원들이 현장에 급파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긴 해안을 함께 경계하는 부대다. 이런 환경 등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잇따라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지난 10여 년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단장이 그렇지 않은 사단장보다 많다고 할 정도다. 이 부대에서는 작년 2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발견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북한 남성은 GOP 철책으로부터 1.5km 남쪽까지 이동해 있었다. 2014년엔 임무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됐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발생했다. 2009년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다. 22사단은 정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DMZ, 감시소초, GP와 일반전초, 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는 사단이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km, 해안 70km 등 총 100km에 달한다. 다른 최전방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에서 40km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평가다. 군사 분계선 MDL과 맞닿은 철책 지역은 한국군 최전방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 때문에 열상 감시 장비, TOD 등 감시 장비 운용이나 작전 병력 투입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고려해 22사단의 이딴 경계 부실 문제를 동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이번 월북 사건도 최초 CCTV 포착 시 제대로 초동 대처했으면 월북을 제지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월남 사건 때도 북한 남성이 새벽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해안 철책 하단의 배수로로 통과하기 전까지 해안 경계 CCTV 등 카메라에 총 8차례 포착됐는데도 부대는 제대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선대위 장영일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이 결국 대한민국 국방을 절단냈다며 골물대로 골문 안보 불감증과 무딜대로 무뎌진 군 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해온 대한민국 국방 안보 파괴의 단면이라고 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GP 패싱이라며 문 정부는 2018년 말 남북 각각 11개씩의 GP를 시범 철거했다. 북한은 160여 개, 우리는 60여 개의 GP를 운영 중이어서 경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그대로 단행됐다고 했다. 그러나 남북 합의에 따른 GP 전면 철수는 없던 일이 됐고 결국 북한과의 GP 격차는 3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군이고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군이지만 그래도 군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란 게 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